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두 작품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영화 타인의 삶과 소설 에펠탑을 폭파하라인데요. 최근 저는 이 두 작품을 만났습니다.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먼저 가을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첫 곡,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김광석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영화 타인의 삶과 소설 에펠탑을 폭파하라가 참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와 영화 코너에서 타인의 삶을, 교육도서관에서 에펠탑을 폭파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 코너가 시작되죠. 아직 코너명을 정하지는 못했어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소개하고 경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코너는 젊고 활기찬 성현지 간사님이 맡아주셨는데요. 코너명을 예쁘게 정해보시겠다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아직 코너명은 없지만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경이 나빠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싸움도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전 세계 나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약속이에요. 지구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자라는 다짐이죠. SDGs, 영어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하는 지속 가능 발전. 지금 우리 세대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되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을 망치지 않고 함께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에 유엔에서 전 세계 193개 나라가 모여 이 목표를 정했고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이 목표는 총 17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17가지 목표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람을 위한 목표, 가난과 배고픔을 없애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말하죠. 또 하나는 지구를 위한 목표로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목표예요. 마지막은 번영을 위한 목표지요.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돕는 목표예요. SDGs는 아주 거창한 목표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음악 한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원스에 삽입된 곡이기도 합니다. 글렌 한사드, 마르게타 이글로바, Falling Slowly 듣고 차원 기자의 교육 소식 만나고 오시죠.
교육 소식. 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우리 교육언론창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우리 윤근혁 네네. 기자가 가시고 전하름 기자가 새로 네, 오셨는데, 네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윤근혁 기자님 굉장히 우리 교육 언론계의 큰, 거목이시고, 사실 그분이 페이스북에 한번 기사를 공유하기만 해도 수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교육언론창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랑 인스타그램 계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교육언론창 검색을 해보시면요, 제가 만들고 지금 운영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음, 거기에 교육언론창에 올라온 기사들을 PPT로 제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썸네일과 함께 올리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좋아요랑 팔로워 지금 아직 한 스물 몇 분 와 계신데요.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요거 좀 많이 페이지 좋아요랑 팔로우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스타그램에 교육언론창 검색을 하시면은 또 제가 만든 계정이 뜨거든요. 이게, 제 친구들 위주로 주로 마케팅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 또 저희 톡방에도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벌써 팔로우를 해주셔서 85명 벌써 달성을 했는데요. 100명, 어, 팔로우, 세 자릿수, 될 수 있도록,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꼭, 교육 언론창, 팔로우 하시는데 뭐 돈 들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팔로우 해주시면은 제가 좋은 기사들 많이 이렇게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뭐 구독해 주시고, 팔로우 신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 주실까요? 오늘은 제가 어제 영화 상영회 참석을 했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영화입니다. 독립영화하고 부산국제영화제, 부국제 뭐 최고 권위를 가진 영화제인데 여기서 상도 4개나 받은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상영회 갔다 온 이야기, 영화 이야기 오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들려주시죠. 네, 특성하고 현장 실습을 다룬 영화고요. 이란이 감독, 워낙 이 독립영화 쪽에서는 유명한 감독인데요. 이란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그런 영화입니다. 3학년 이야기 한 영화고 어제 교육단체, 뭐 노동단체, 시민단체들 공동 주최로 해서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회가 열려서 저도 가서 보고 왔는데요. 3학년 2학기를 학교가 아닌 곳에서 보내게 되는 학생들이 있죠.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중소기업 현장 실습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고요. 굉장히 담담하게 이 주인공 창우 유이하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는데요.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역할을 해서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대 배우가 아닌가. 보통 20살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이 고등학생 연기를 자주 하니까요. 했는데 서른이 넘으셨다고 해요. 이 배우가. 그래서 굉장히 동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사회초년생 시기에 뭐 누구나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그러면 성장하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담담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쪽 업계 이쪽 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봐도 아무런 부담이나 그런 장벽 없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고 정돈된 톤으로 그러면서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 노동에 대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누구나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주 폭이 넓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그런 좋은 영화더라고요. 오늘 선곡은요, 이 영화에 삽입되는 노래가 있어요. 울게 하소서라는 곡을 주인공 창우가 기타로 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조수미가 부른 울게 하소서를 같이 한번 들어보고자 골라왔습니다. 네, 함께 감상하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는 시그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는 다문화 학교입니다. 먼저 저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원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어과 김동웅, 중국어과 윤하경, 프랑스어과 민지원, 영어과 선예은입니다.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다룰 주제는 세계 각국의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보는 문화입니다. 각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어떻게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반영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영어권 나라 미국의 문화를 잘 드러낸 프로그램인 Saturday Night Live SNL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NL은 정치적 인물과 사회적 이슈를 유머와 풍자로 다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SNL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인물을 패러디한 내용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진행자는 그의 독특한 말투와 행동을 과장하여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논란을 유머러스하게 조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치적 풍자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은 덜하다는 것이 미국과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으로 소셜 미디어의 풍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NL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자아 표현과 집착을 비판적으로 다룹니다.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자아를 과시하려는 모습을 유머로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도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은 크지만 자아를 과시하기보다 트렌드와 집단적 행동이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프랑스의 방송에 대해 소개해 주실래요? 프랑스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인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런 환경이 프랑스 영화에 묻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준비한 영화인 컬러풀 웨딩즈 또한 그 사례입니다. 컬러풀 웨딩즈는 2014년에 개봉한 프랑스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 가족의 딸들이 다 다른 인종의 남자들과 결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한 곳에 모이다 보니 여러 에피소드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갈등을 프랑스식 유머로 다룬 영화입니다. 유머는 웃음을 주는 표현으로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프랑스식 유머가 어떤 건가요? 당연히 다른 포인트가 있죠. 프랑스식 유머는 풍자와 엉뚱함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한 결혼식에 담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결혼식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각국에 대한 편견을 풍자하며 이를 통해 유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놓아야 하는 전통 음식들을 포기 못하는 캐릭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 준비와 진행 중에서 발생하는 엉뚱한 상황들이 코믹한 요소로 사용됩니다. 프랑스의 다국적 문화를 유머로 보여준 점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처럼 프랑스 영화에서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문화와 유머가 잘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프로그램을 알아볼까요? 네, 제가 소개할 중국의 미디어는 CMG 뉴 이어스 갈라라는 방송인데요. 이전에 CCTV 뉴욕 이어스 갈라로도 알려졌던 이 방송은 스프링 페스티벌 갈라라고도 불립니다. 중국의 설날인 춘절마다 방영되는 이 방송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으로서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네, 또 이 방송은 1980년대 초 CCTV 국장인 황 이에허가 춘절을 축하하기 위해 텔레비전 파티를 주최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1983년에 최초로 방영되었습니다. 코미디 공연, 노래와 춤, 고개와 마술이 어우러지는 갈라는 여러 차례의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최고 수준의 공연자들이 최고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는 방송 프로그램이기에 이 공연을 통해 많은 중국의 문화적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설날의 문화적 모습이 궁금할 때 이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프로그램은 중국의 가족 드라마 이가인 지명입니다. 이가인 지명은 중국 후난이성 TV에서 2020년 하반기에 방영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이가인 지명은 혈연 관계가 아닌 세 사람이 남매가 되어가는 과정과 성인이 되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수능은 가오카오인데 이 드라마에서 리젠제는 수능을 보러 가는 오빠들에게 시험지를 받으면 바로 뽀뽀하라고 말합니다. 중국 수험생들은 시험지를 받으면 행운을 바란다는 마음으로 시험지에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시험지에 입을 맞춘다니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잘 드러나 있는 영화 같아요. 그렇죠. 또한 이 드라마에는 중국 샤먼의 대표 요리인 완자를 허거에 넣어서 주인공과 가족이 함께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은 리아이 차오와 허메이가 결혼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결혼하면 결혼 당사자들이 호적지 민정부에 가서 등기를 해
빨간색 결혼증을 발급받아야 결혼이 인정되는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프랑스, 중국의 트렌드한 미디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며 각 나라의 다른 문화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어떤 점을 느꼈나요? 저는 각 나라의 방송들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중국의 드라마는 말로만 들어보고 실제로 찾아본 적은 없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생활상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저는 미디어에서까지도 각 나라의 다른 문화가 드러난다는 점이 신기했고 더 자세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각국의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들까지 알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지금까지 김동우. 유나경, 민지원, 선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원 기자의 교육 소식에 이어 시그널 동아리의 세계 각국의 문화를 듣고 왔습니다. 선예은, 민지원, 김동웅, 윤하경 네 학생이 수고했네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자, 드디어 오늘 영화 타인의 삶. 2007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동독 슈타지 요원 비즐러가 한 예술가 부부를 감시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죠. 이 영화는 단순히 냉전 시대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OST는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소나타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나타가 흐르는 이 장면은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기계와 서류로 가득했던 비즐러의 삶에 이 음악이 스며들면서 그는 처음으로 타인의 삶에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예술과 인간의 감정이 한 사람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죠. 감시라는 차가운 행위가 인간적인 연민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가을의 풍경을 닮았습니다. 화려했던 여름이 저물고 고요하고 차분한 가을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타인의 삶은 배우들의 연기력 덕분에 더욱 빛을 발한 작품입니다. 특히 극작가 드라이만 역의 울리 미해는 영화 개봉 직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영화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동독 시절 슈타지의 감시를 받았고 아내가 그를 감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영화 속 그의 연기는
더욱 진실되고 처절하게 다가옵니다. 준비하고 있는 OST는 리니엔 슈트라셰. 이 곡은 영화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즐러가 드라이만의 아파트를 도청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장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차가운 현악기 소리가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분위기는 비즐러가 느끼는 내적 갈등과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소나타 for a Good Man이 인간적 감정을 상징한다면 리니엔 슈트라셰는 동독의 냉혹한 현실과 비즐러가 처한 상황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영화 음악의 거장인 가브리엘 야레드가 작곡했으며 영화의 감성적 깊이를 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삶은 시대를 담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기에 시간이 흘러도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비즐러가 드라이만의 타자기를 동독 당국 몰래 빼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드라이만은 통일된 후 자신의 감시 정보를 읽고 나서야 비즐러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에 서명을 남깁니다. 요원 이름인 HGWXX-7. 비즐러는 서점에서 이 서명을 발견하고 나를 위한 책이라며 구입해서 돌아옵니다. OST HGWXX-7 메인 테마 곡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 도서관. 오늘은 소설가 구서운의 에펠탑을 폭파하라를 소개합니다. 에펠탑을 폭파하라. 제목이 강렬하죠. 그러나 사실 따뜻한 이야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파스칼과 하눌이 에펠탑을 폭파하려는 계획은 단순히 폭력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자신을 억눌렀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상징적인 행위죠. 마치 가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들은 각자의 삶의 굴레를 벗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섭니다. 소설 에펠탑을 폭파하라는 노숙자 파스칼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청년 하눌의 기묘한 동행을 그린 작품입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이야기죠. 주요 등장인물을 살펴볼까요? 파스칼은 전직 지질학자로 아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펠탑이 무너지는 꿈을 꾸며 에펠탑을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눌은 한국인 청년으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위선적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 말문을 닫았습니다. 파리 여행 중 엄마를 잃고 미아가 되어 방황하다가 파스칼을 만나게 됩니다. 또 미루가 등장합니다. 파스칼이 기르는 개로 이들의 여정에 함께하죠. 소설은 파리에서 우연히 만난 노숙자 파스칼과 미아가 된 자폐 청년 하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삶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이들은 함께 에펠탑 폭파라는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웁니다. 소설은 에펠탑이라는 거대한 상징을 통해 두 주인공이 각자의 존재의 경계에서 벗어나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가을은 깊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죠. 타인의 삶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에펠탑을 폭파하라는 우리가 어떤 것을 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삶의 가장자리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화려하진 않지만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가을의 풍경과 닮아 있습니다. 가을을 닮은 가수 아그네스 발차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스프리 메라케야 마스.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덕연이었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